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자평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 지구의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평화위원회는 유엔을 대체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현재 국제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이 발언이 나오게 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2단계 핵심 조치로 추진 중인 평화위원회를 언급했는데 이 위원회 의장을 자신이 직접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여러 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한 번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미 외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평화위원회를 기존 유엔을 대신할 국제 분쟁 해결 기구로 키우려 한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던 시점에 등장해 더 주목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유엔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직이 지닌 가능성 자체는 높게 본다며 다만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제대로 보기 전에 이 가자평화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부터 알아보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자지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박살을 내버려서 가자지구에는 사실상 장기적인 통치체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자지구 내의 치안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또 재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이걸 좀 담당을 해줬어야 했는데 유엔이 계속해서 우려만 표하다 보니까요 유엔 무용론이 계속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유엔 체계와는 별도로 가자지구 전후 질서를 다룰 새로운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가자평화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가자평화위원회는 일단 가자지구 재건과 전후 질서 문제를 다루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쟁 지역으로 역할을 넓혀서 글로벌 분쟁 관리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자평화위원회가 기존 유엔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현장 사본에는 가자평화위원회가 분쟁에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하고 합법적인 통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딱 보고 보면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 유엔 체계를 대체하거나 우회하는 게 굉장히 현 국제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선택이다 보니까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초대 의장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맡게 되는데요. 헌장 초안에는 의장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알려지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평화위원회 의사결정은 출석 회원국 과반수로 하되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 표결이 없어도 전체 위원회를 대신해 단독으로 결의안이나 각종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의장은 대체되지 않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초대를 받아야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1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조 4천억 원 정도를 내면 가자평화위원회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있어서 일종의 가입비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상황부터 보죠. 아까 초대받아야지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가자평화위원회에 참가해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의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최근에 초청을 받았고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고 발언했고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아직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전통 후반국이기도 한 영국도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프랑스도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요. 영국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는 막대한 가입비를 내야 하는 데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으로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까지 이 위원회에 참가하는데 그런 곳에 같이 참여하기 싫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먼저 공개적으로 평화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도 잠재 회원국 명단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반대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실상 주요 무대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기존 국제기구에서는 영향력이 크게 약화했고 각종 회의와 협의체에서도 발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평화위원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관점에서 새로운 출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이라는 기존 틀을 거치지 않고도 국제 분쟁 관리 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다시 국제 정치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 위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미국과의 채널을 복원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더욱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적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참여 자체만으로도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벨라루스는 비교적 빠르게 참여 의사
역사를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가자평화위원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같은 국가들의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이자 기존 제재 질서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가자평화위원회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권력 운영 방식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유엔을 비롯한 다자주의 체제를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엘리트 시스템으로 규정해왔고 미국의 국익을 제한하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등장한 가자평화위원회는 여러 국가가 합의하고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의사결정 중심을 두고 그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겠다는 발상에 가깝습니다. 특히 위원회 의장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고 나선 점은 상징성이 큽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의 중심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국제기구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의 정당성보다는 결과의 가시성입니다. 전쟁이 멈췄는지, 치안이 안정됐는지, 재건이 시작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성과를 본인의 리더십과 직결시키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유엔 체계에서는 성과가 나와도 특정 개인에게 공이 돌아가지 않지만 가자평화위원회 구조에서는 모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결단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구상은 가자지구의 평화를 관리하는 기구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분쟁 해결사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무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국내 정치와의 연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지지층을 향해 기존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자평화위원회는 미국의 세금과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상징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을 비판하는 구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게 매우 익숙한 서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위원회는 가자지구 문제 해결을 넘어 트럼프식 세계관과 통치 철학을 국제 무대에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평화위원회가 기존의 유엔 역할을 대신하거나 우회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이는 특정 지역 문제를 넘어 전후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완벽하지도 않고 문제도 많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간 충돌을 관리하고 최소한의 규칙과 합의를 유지해온 틀로 기능해왔습니다. 이 체계를 특정 국가의 주도로 그것도 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기구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합의 구조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했던 국제연맹이 점차 힘을 잃고 붕괴하던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당시에도 이상적인 평화유지 기구를 표방했지만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일방적 행동 앞에서 국제연맹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잃었고 그 공백은 결국 더 큰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기억이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유엔을 완전히 해체하는 시나리오보다 트럼프식 평화위원회와 기존 유엔 체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중 국제 질서가 형성될 경우 국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어느 기구의 결정이 더 정당한지를 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어떤 사안은 유엔에서 논의되고 어떤 사안은 평화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제 규범의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국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높은 기구를 선택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제법과 집단적 합의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외교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각국이 재판소를 골라다니듯 국제기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질서 쇼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나아가 이런 구조가 굳어질 경우 국제분쟁 해결은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힘과 영향력에 따라 좌우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국이나 특정 정치 지도자와 가까운 국가는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배제되거나 압박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자평화위원회 논란은 하나의 기구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전쟁 이후 세계가 어렵게 유지해온 국제질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가를 묻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